김종효 연구위원과 글로벌 증시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이에 따른 맞는 국내 증시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매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해 보고요. 또 외국인들의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지난 7일 이후에 지금 11일 연속 계속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 탈외국인, 이탈의 외국인의 신흥시장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머징 쪽으로 돈이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차트에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9년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아 이머징 마켓 10개 국가로 돈이 거의 이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채권이나 주식 쪽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보시면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자본 투자와 같은 것들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죠. 펀드 쪽으로도 돈이 몰려왔고 실제적으로 이 신흥국들의 비중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브라질, 브릭스 국가를 포함해서 10개국의 비중이 무려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브릭스를 중심으로 위기 이후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였던 이들 국가로 돈이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쏠린 돈이 최근에 FOMC를 중심으로 양적 완화가 조금 마감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원인을 살펴보시면 영국 영란은행이라든지 ECB라든지 FRB가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낮추면서 이머징 마켓으로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머징 마켓과 이 FRB의 금리 차도 거의 2% 가까이 나타나는 모습, 200bp 가까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연준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 늘어난 자산들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미국의 채권에도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이머징 마켓이었다. 그래서 네. 이머징 마켓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을 나타내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의외로 채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53% 정도였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상으로도 훨씬 많고요.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전체 채권의 30% 이상을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자금 순환의 핵심은 금리고요. 또 금리의 전반적인 반영을 나타내는 것이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변동 요인도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채권 시장이고 금리 동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신흥국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요. 먼저 들어온 만큼 지금 이탈해서 좀 먼저 빠져나가는 경향이 짙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선진국으로 과연 이동을 할까? 이동 경로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선진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와 필리핀, 태국의 최근 통화 동향은 달러에 대비해서 아주 가파른 절하 양상, 즉 약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통화 가치가 지금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환율부터 안정돼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펀드 동향에서 3월달 이후부터 꾸준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실질 환율인데요. 중국이나 인도, 말레이시아의 실질 환율이 그동안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점차 돌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국가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실질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처럼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이 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릭스를 포함한 주요 이머징 마켓 10개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모두 둔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브라질 정도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양상이고 인도가 비슷한 양상이고요. 필리핀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라면 칠레,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작년 대비해서도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모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이나 EU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머징 국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인 반면에 선진국 국가는 이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몰렸던 돈이 현재 이 선진국 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은 증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한다면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거기다 지금은 분기 말이기 때문에 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 강화가 이번 주에도 이어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중론입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이탈 강도가 지속될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까지는 아마도 그런 양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매도 강도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먼저 팔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장 위의 그림은 코스피고요. 두 번째 그림은 코스닥, 마지막 그림은 채권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매를 나타내는 모든 그림 속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의 본격적인 매도는 6월부터 단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6월까지 주식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는데 실제로 채권은 5월 달부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변화 동향도 채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채권 매도는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채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채권 선물을 조금씩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이나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매수가 돌아서진 않고 있지만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원화 자산을 더 이상 파는 것에 주저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보인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압력, 또 선물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도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강하게 매수 전환할 수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 증시가 지금 최근 더 어려운 것은 미국의 FRB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가 침체를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것이 그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국 증시의 부양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안정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본격 매수가 유입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반등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아시아 위기 얘기도 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비관주의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시아 위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네. 앞서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위기가 아니라 채권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어야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시점을 포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낙폭과대주를 포함한 대부분 종목이 같이 오르겠지만 결국은 실적 시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실적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로만 접근을 하고 나머지 조금 부진한 종목군들은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해서 네. 현금을 조금 늘려놓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붕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너무 섣부르다라는 이야기고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가, 외국인들의 매수 의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